그러니까 우량주 하나 사고 계속 묻어두라는 얘기겠죠. 주식 파는 것이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가 이 주식 앞으로 대박 난다던데 이런 말만 듣기만 하면 조금만 있다가 뭐 반등해서 본전 치고 탈출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초보 투자자가 확신을 가지고 큰 돈을 밀어넣는 바로 그날이 그 주식의 가장 역사적인 단기 최고점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영입니다. 저는 남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몇 번을 하게 됐는데, 요즘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저한테 주식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자산이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산이든지 아니면 실적으로 소득을 벌게 되는 이 소득의 현금 흐름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그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갖다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주식의 전문적인 투자자로서의 여러분들이 엄청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식을 어떻게 임해야 되고 주식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식과 실생활을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뼈를 약간 때릴 수 있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아프지만 드려야 할 얘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그리고 아마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귀에 못 박히도록 아마 듣는 말이 딱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말 중에 아마 이런 얘기가 주로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고 푹 자라. 계속 자고 있으면 주식이 알아서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우량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량주를 하나 사고 계속 묻어두라는 얘기겠죠. 주식 파는 것이 아니라 모아가는 것이다. 주식은 무조건 모아가기만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장기 투자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 거룩한 명언들을 철떡까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계좌들은 10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주식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근데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 그리고 내일 당장에 망할 일 절대 없는 이런 듬직한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국민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민주식에 대한 것들이 내 노후를, 우리의 미래를 의심 없이 지킬 거라고 이렇게 맡기고 여러분들 아마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장기 투자 결과가 솔직히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심지어는 마이너스 70%가 찍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남몰래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투자란 달콤한 한상 속에 속아서 10년째 국민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에게 뼈아픈 현실과 왜 우리가 그렇게 지독하게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냉정한 현실에 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화상 같은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 평범한 부장님들, 성실한 부장님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례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비슷한 사례를 갖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 얘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그 뉴스에서 신문을 보고 그때 온통 장밋빛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먹거리다. 역사적인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쓰리라고 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권을 다투던 대한민국의 대표 핵심 산업 대장주였습니다. 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나 이름도 모를 잡주에 살 바엔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쳐봐주고 있는 이런 1등 기업에 사야지.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그래서 안전할 거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 부장님은 퇴직금의 일부와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여윳돈을
전부 털어서 호기롭게 그 국민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처음 한두 달은 소폭의 수익이 난 듯하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슬금슬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0도가 됐을 때 김 부장은 좀 여유롭게 그때까지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건강한 조정일 뿐이야. 워낙 우량주의니까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30%가 들었을 때는 김 부장 슬슬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지만 그때까지도 이제 스스로를 위로를 합니다. 오렌 버핏은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소유하지 말라고 했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니 안 팔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까지 위로를 했는데 막상 마이너스 50%가 되고 원금에 반토막 났을 때는 사실 이때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체념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뭐 언젠가는 원금이 돌아오면 그때 뒤돌아보고 무조건 판다. 그렇게 어영부영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가는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심하면은 4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화려했던 사람은 구조적인 침체가 접어들었으며 대한민국의 호령하던 영광은 온데가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 부장님은 10년이라는 그 눈부시게 황같은 시간과 피땀 흘려 모은 온급의 절반 이상을 홍해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전략 없이 맹목적인 장기 투자가 불러온 끔찍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시간은 결코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단순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인 성장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와 주식시장의 특성을 아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경기에 민감주 이른바 시크릿컬한 산업들이 속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조선, 해운. 이 모든 산업들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호황과 불황을 극심하게 타는 종목들입니다. 글로벌 호황기에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오면은 기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모든 경제 언론이 찬사를 쏟아내고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깝게도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세상이 떠들썩해 지는 바로 그때서야 안심하고 고점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원한 호황은 없습니다. 사이클은 반드시 꺾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 꺾인 하락 사이클의 골짜기는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이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기 민감주를 사이클 꼭대기에 사서 장기 투자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방치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 실패에 대한 자기 합리화이자 방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워낙 덩치가 커서 절대 안 명해. 네, 맞습니다. 이런 말. 근데 회사는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계좌는 회복이 불능 상태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영광스러운 정고점에 반드시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주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장 10년 전, 15년 전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명단을 인터넷에서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지금 2026년 현재까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대기업이 대체 몇 개나 됩니까?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패널다람이 통치를 바뀌면 과거의 1등은 순식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욱더 무서운 사실은 바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10년 동안 마이너스 50%로 꽁꽁 묶여있는 투자금 1천만 원. 이거는 단순히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존버해서 그 10년 동안 시장의 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만약 그 1,000만 원을 하락하는 굴뚝주에 물리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주도주로 분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은행에만 넣어두고 복리 이자를 굴렸어도 원금은 까먹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거는 잃어버린 원금 500만 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돈을 제대로 된 곳에 불렸을 때 안전하게 벌 수 있었던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미래 수익, 그 엄청난 부의 증식의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량주니까 언제는 가는 오르겠지라는 장기 투자의 함정에 빠진 분들이 가장 아프게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물려버린 계좌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주식 계좌 앱을 켜십시오. 그리고 파란불이 켜진 주식 종목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스스로 아주 냉정하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시오. 평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 100% 현금만 쥐고 있는 상태라면 과연 오늘 당장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새로 매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의 비전과 확신이 없다면 그 주식은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과거에 비싸게 산 매수 단가가 아까워서 억울하고 본전 생각이 간절하고 해서 들고 있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미련하고 집착이며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매달림일 뿐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 물려있는 주식의 손실을 확정짓고 파는 것은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따릅니다. 나의 투자 판단이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까지도 함께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절매는 결코 투자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이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훌륭한 결단력이고 방어술입니다. 동시에 더 유망하고 수익률이 높은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 계좌를 부활시키기 위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며 우상향하는 기업,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 오직 이런 곳에 자본을 투입했을 때만 시간은 비로소 우리의 편이 됩니다.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과거의 영광만 갇혀있는 늙은 기업에게 장기 투자의 이름으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계좌에 독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동지학교 여러분, 주식 투자는 결코 아파트나 땅을 사는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한번 사놓고 등기권리증을 금고에 모셔두듯 계좌를 덮어놓고 10년을 묻어두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1등 기업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낡고 위험한 신앙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내가 과거에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 실수를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쿨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아프고 피가 나더라도 썩어가는 살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죽어갔던 여러분들 계좌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대청소하십시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에 취해 있는 국민 주식이란 이름의 환상에서 깨어나 돈이 움직이는 냉정하고 차가운 주식전에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그 피 같은 돈은 어떤 기업이 샀는지도 모른 채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기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경제학교 정선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을 보시기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계좌의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돈 벌기 위해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는 여유롭고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만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밤사이에 열린 미국 증시를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 혹시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 짚어드릴 세 가지 특징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정말 뼈아프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당장 주식 계좌를 닫고 스마트폰에서 MTS 앱을 아예 삭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굽신거리며 피 흘려 번 그 돈을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흔적 없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계좌를 갉아먹는 절대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의 세 가지 소름 돋는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트에서 10만 원짜리 장을 볼 때나 몇백만 원짜리 냉장고나 TV 같은 가전제품을 살 때 어떻습니까? 밤새 고민해 가면서 스펙을 꼼꼼히 비교하고 최저가를 검색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피 같은 내 돈을 투자할 때는 5분의 시간조차 고민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가 이 주식 앞으로 대박 난다던데 이런 말만 듣기만 하면, 또는 내 주변에는 주식을 많이 했던 김 과장이 고급 정보라면서 이걸 하면 무조건 2배 간다는 이런 정보에 대한 것들, 아니면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에서 기업이 엄청난 수준을 계약을 따냈다는 이런 기사를 놓고서 정체불명의 찌라시나 정보의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그 기업이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돈을 버는지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조차 모른 채 너무나도 쉽게 스마트폰에 매수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눈을 가리고서 뛰어드는 것 같은 완벽한 저는 자살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결코 남이 흘려주는 정보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단해 보이는 정보가 돌고 돌아 여러분의 귀에까지 왔을 때는 그것은 이미 시장에서 전혀 가치도 없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호재와 기대감은 이미 주가가 다 선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뉴스를 보고 심장이 뛰고 흥분해가지고 뒤늦게 막 달려가가지고 했을 때 그거는 바로 누군가가 밑바닥에서 사둔 주식을 비싸게 팔면서 수익을 실어나가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설거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줄 모르고 그 사업의 미래의 성장성과 리스크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매매를 여러분은 멈추셔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무런 계획과 준비 없는 무지성 물타기를 반복하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는 가장 많은 분들에게 뼈 때리게 맞으실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도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아주 흔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주식을 살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장이 좋은데 단타로 딱 5%만 가볍게 먹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기 있던 1천만 원을 덜컥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다르게 며칠 후 주가가 마이너스 10%로 뚝 떨어집니다. 이때 손절을 해야 하지만 본전 생각이 나고 불안해진 마음에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며 남은 예금 1천만 원을 더 끌어와서 넣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 어느새 마이너스 30%를 찍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합리적인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계좌에 파란불이 찍힌 수백만 원의 마이너스 금액을 보기가 괴로워하며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3차, 4차 물을 탑니다. 결국 한 종목의 비중은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처음 가벼운 마음으로 용돈벌이를 하려 들어갔던 그 종목이 내 전체 계좌를 짓누르고 일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괴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늪에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이거입니다. 단가가 낮아졌으니 나중에 시장이 반등해서 조금만 올라타도 탈출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주가는 끊임없이 하락하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거나 그 사업이 주도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그저 내 계좌의 평단가를 낮추겠다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물을 타는 행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넘어서 이미 반쯤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내 남은 전 재산을 실어 나르는 것과 같다고 저는 비교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분할 매수와 공포에 질려 대응하는 무지성 물타기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처음 진입할 때부터 주가가 하락할 경우 2차, 3차 매수는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느 가격에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절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시나리오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추가 매수는 투자가 아니라 그저 기적을 바라는 기도매매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시세판의 노예가 되어 자기의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장이 열려 있는 동안 화장실에 갈 때나 회의 중에도 1분 단위로 주식앱을 열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종목에 빨간불이 켜지고 5%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흥분하고 기쁘며, 반대로 파란불이 켜지고 3%만 떨어져도 하루 종일 우울해서 본업의 직장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안 되시지 않습니까? 만약 내 상태가 지금 이렇다면 여러분은 냉철한 자본주의 투자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에 중독된 도박꾼과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멘탈을 가진 분들은 주가가 조금만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도 탐욕의 눈이 멀어 불나방처럼 최고점 추격 매수를 감행합니다. 반대로 시장에 별거 아닌 작은 악재 하나가, 뉴스 하나가 터져도 그 공포감을 견디지 못하고 최저 바닥에서 패닉셀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귀신같이 다시 V자 반등하며 날아가는 주식을 멍하니 쳐다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 역시 내가 팔면 노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네. 주식시장은 날 속이고 있어. 이런 파멸적인 패턴을 쳇바퀴 돌듯 무한 반복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시장의 소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준이 없으니 시장의 변동성에 내 소중한 감정과 이성이 그대로 내맡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위로 아래로 요동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파도를 유연하게 타고 즐기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려 매일같이 심한 멀미하고 구토를 하고 계신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배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평온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결코 단 한 푼의 돈도 벌 수 없다. 우리가 투자에서 이겨내야 할 가장 큰 적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도 글로벌 경제 위기도 외국인의 공매도도 아닙니다. 바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통제되지 않는 나 자신의 탐욕과 공포입니다. 경제학교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남의 말과 찌라시만 듣고 아무런 공부 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 둘째, 주가가 떨어지면 본전 생각에 대출까지 끌어와 무지성 물타기를 하는 사람. 셋째, 시세판에 1에서 2%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전혀 통제 못하는 사람. 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단 하나라도 깊게 공감하고 여러분들이 뜨끔하셨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주식 앱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계좌에 남은 돈은 모두 빼서 이자가 적더라도 안전한 예적금에 당분간 묶어두십시오. 그것만이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평생 주식하지 말고 예금만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멘탈과 습관, 주식 초보라는 그 위험한 꼬리표를 완전히 떼내기 전까지는 시장에 단 1원이라도 넣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무의미한 영어 단어 하나, 자격증 하나를 더 따내기 위한 공부하는 것보다 내 피 같은 돈을 지키고 굴리는 진짜 자본주의 공부, 진짜 돈 공부가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먼저이자 필수입니다. 투자는 철저한 준비와 지독한 공부, 그리고 어떤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자들만이 결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부를 지키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준비되지 않은 채 뛰어든 자에게는 주식시장은 그저 내 돈을 합법적으로 아주 우아하게 빼앗아가는 카지노 시스템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쓴소리가 위대한 계기를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땀 흘려 번 그 피 같은 돈을 제발 시장에 함부로 내동쟁이 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좌를 단단히 지켜드리는 경제학교 정선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교 정선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주식계좌 앱을 한번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빨간불로 가득 찼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시청자분 계좌에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심지어 마이너스 70%라는 처참하고 시퍼런 숫자들이 찍혀있는 종목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폭락의 쓴맛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우리 뇌를 지배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강력한 유혹을 하나가 찾아옵니다. 바로 물타기입니다. 지금이 진짜 바닥일 거야. 여기서 물을 타면 평단가가 확 낮아지니까 훨씬 유리하겠지. 조금만 있다가 뭐 반등해서 본전 치고 탈출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이면 100,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본능에 아마 찬물을 좀 강하게 끼얹어 버리고 싶은 생각을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0% 반토막 난 주식에 무작정 물타기를 하는 행위는 단순한 투자 시스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인생을 완벽하게 잿더미로 만드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살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타기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단지 내 실수를 인정하기 싫은 회피 심리 때문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도 있고 어쩌면 나 자신의 얘기일지도 모르는 아주 평범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윳돈 1천만 원으로 주식을 투자를 시작한 평범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떠들어대는 우량주 소문에 혹은 앞서서 대박 날 거라는 기사 한 줄 덕에 덜컥 1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장밋빛 미래를 꿈꿨겠죠. 누구나 다 그러다시피. 하지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거시경제가 흔들리고 악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곤두박질합니다. 어느새 1천만 원이었던 것들이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계좌에는 마이너스 50%라는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때 이 직장인의 머릿속에는 그 기업이 애초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제표가 어떤지 같은 것들은 이미 아예 하얗게 지워진 지가 오래입니다. 오직 하나 맹목적인 목표만 남아있게 됩니다. 바로 원금의 회복과 본전 탈출. 이 생각만 머릿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비상금 1천만 원을 더 끌어와서 똑같은 주식을 또다시 물타기라는 명목하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 이제 평단가 절반으로 확 낮았으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만 회복해서 반등만 해주면 본전 잡고 뒤도 안 보려고 그때 판다. 아주 똑똑하고 위대한 대처라고 생각하며 안도하면서 심리적인 유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시장이 그렇게 우리 간절한 바람대로 호락호락 움직일까요?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건 결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강력한 경쟁자에게 밀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시장의 거대한 트렌드에서 도태되어 버린 상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가가 물을 탄 그 시점에서 다시 또 사정없이 반토막을 나기 시작한 버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1천만 원의 반토막 날 때 500만 원의 손실을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전을 탔겠다고 물을 탄 뒤 또 반토막이 나면 이제는 총 2천만 원의 투자금 중 1천만 원이라는 두 배로 불어난 손실을 여러분들의 온몸으로 떠안게 됩니다.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작은 상처가 집안의 기둥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치명적인 상처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원칙 없이 맹목적인 물타기가 불러오는 끔찍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식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떨어졌다면 내 계좌의 본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몇 프로에 올라야 할까요? 단순하게 50%만 오르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닥에서 무려 100%가 올라야만이 지금의 두 배로 폭등해야만이 겨우 원금이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이너스 70%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바닥에서 무려 330% 이상의 치솟아야만 내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지시하십시오. 이미 반토막 날 정도로 시장에서 철저하게 유명받은 그 망가진 기업이 갑자기 내일 무슨 기적 같은 신사업이라 터져서 단숨에 100%, 300% 폭등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식질 안에서 그런 영화 같은 기적은 여러분의 계좌에서도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것은 시장이 여러분의 얼굴에 대고 이미 쏘아붙이는 가장 강력한 시뻘건 경고등을 날린 겁니다. 이 기업은 이미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끝물입니다. 라고 시장이 온몸으로 소리치며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무서운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단지 내 계좌의 평단가를 낮춰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겠다는 그 얄팍한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절반쯤 침몰하고 있는 구명부터 없는 배에 내 피 같은 전 재산을 쏘아붓는 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보다 더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초보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이 지독한 마인드에서 하루빨리 탈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평생 파란불의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파멸적인 초보의 습관을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잃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기회의 비용을 완벽하게 상실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몰하는 배에 묶어둔 그 귀중한 자본과 시간, 만약 그 돈을 과감하게 손절하고 빼내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혁신 사업이나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탄탄한 시장의 주도주들에 투자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이너스를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내 재산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황금 같은 기회를 단지 본전 탈출이라는 미련에 사로잡혀서 허공에 날려버리는 사태를 여러분들이 만든 꼴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50%가 찍어버린 내 주식 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려내는 그 의미 없는 혹가창을 덮어버리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스스로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내리십시오. 아주 차갑고 냉정한 질문입니다. 내 계좌의 주식이 단 한 주도 없고 지금 100% 현금만 쥐고 있다면 나는 오늘 당장 지금의 이 가격을 주고 이 주식을 다시 매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 없이 네, 이 회사는 확실한 미래가 있으니 무조건 삽니다라고 강력한 논리와 데이터로 바탕으로 해서 대답할 수 있다면 그때는 물타기가 아니라 당당한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단지 내가 과거에 비싸게 산 매수 단가가 너무 억울해서 원금을 까먹는 내 자신의 실패를 너무도 인정하기 싫어서 본전을 오면 당장에 팔고 뒤도 안 돌아보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당장 단 일주라도 더 이상 물타기를 해서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오히려 눈물을 먹고 손절매 버튼을 눌러 내 재산을 지켜내거나 최소한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다른 유망주 투자처로 시선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주식의 경원 중에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마라 이 말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내 손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칼날을 바닥에 완전히 꽂히고 흔들림을 멈추고 다시 위로 방향을 확실하게 틀 수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우리의 투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물타기라는 단어를 오늘부로 여러분의 투자 사슬에서 완전히 찢어버리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입니다. 잘 달리고 있는 우승마에게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주도주에 내 귀한 자본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불투자를 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생명력을 잃고 늙은 주식에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과 시간 그리고 청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식사는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냉혹한 자본의 이동입니다. 시장은 우리의 눈물과 억울한 사정을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의 잘못을 판단을 내렸다면 살점을 깎아내는 끔찍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따르더라도 스스로 인정하고 과감하게 도려내세요. 그래야만 썩어가는 부위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계좌가 다시 새로운 피가 돌며 진정한 부의 증식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쓴소리가 여러분을 뼈를 아프게 때렸다면 그 아픔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가난과 실패에서 구해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백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 이상 본전이라는 달콤한 위험한 환상에 속아서 밑빠진 독에 내 피 같은 돈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피 같은 돈 그렇게 함부로 태워지기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경제학교의 정선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교 정선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뼈아픈 손실을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 앱을 열었을 때 시퍼렇게 물들어 있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십니까? 아마 가슴이 턱 막히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당장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땀 흘려 번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대부분 다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결국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행동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행동만 당장 멈추셔도 여러분의 주식이 잃어버린 돈을 절반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복구될 수 있습니다. 내 계좌를 완벽한 깡통으로 만드는 그 치명적인 행동, 그것은 바로 본전 심리에 사로잡힌 복수매매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뇌동매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장에서 돈을 잃었을 때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비상벨을 계속 울리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무언가를 행동해서 저 마이너스를 당장 복구해.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실을 많이 난다고 다급하게 움직일 때 과연 정상적인 합리적인 기업 분석이 가능할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투자가 아니라 도박의 영역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일지도 모르는 가장 흔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를 불과 몇 년 앞둔 평범한 50대 가장 박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부장님은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피 같은 자금을 주식 시장에 집어넣습니다.
나름대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또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뭐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AI 반도체라는 확신을 가졌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튼튼한 우량주에 소중한 은퇴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참 야속합니다. 박 부장님의 기대와 정반대로 글로벌 금리가 흔들리고 악재가 터지면서 그렇게 튼튼해 보이던 반도체 주식은 불과 몇 달 만에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박 부장님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내 소중한 노후자금이 이렇게 허공에 사라지다니 하는 그런 후회가 계속 쫓아왔고요.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박 부장님은 매일 불안한 마음에 하루 종일 주식 호가창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하루 만에 20%가 넘게 폭등하고 있는 이름도 생소한 의료 AI 테마주와 방산 테마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업들이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는지, 재무제표상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런 건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니터 화면에서 쉴 새 없이 번쩍거리고 치솟는 그 시뻘건 불기둥들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주식만 잡으면 단 하루 이틀 만에 내 손실을 전부 복구할 수 있어. 이성을 잃은 박 부장님은 결국 마이너스 30%의 뼈아픈 손실을 확정지으며 원래 가지고 있던 반도체 우량주를 몽땅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이미 꼭대기 고점에서 불을 뿜고 있는 그 테마주의 이른바 몰빵을 치며 뛰어듭니다.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음날 그 테마주는 뉴스가 소멸되며 거품이 꺼졌고 하한가로 곤두발칩니다. 마이너스 30%박 부장님의 계좌는 단 며칠 만에 마이너스 70%라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깡통과제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소름 돋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박 부장님이 그 두려움에 떨면서 손절하고 떠났던 원래의 그 반도체 우량주는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보란 듯이 정고점을 돌파하며 훨씬 더 높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 박 부장님이 마이너스 30%를 찍었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버티기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원금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든든한 수익까지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전 심리가 불러오는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돈을 잃었다는 분노와 하루빨리 원금을 찾고 싶다는 조급함이 합쳐지면 우리는 평소대로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위험한 쓰레기 같은 주식에 내 전 재산을 베팅하는 미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급해하면 할수록 시장은 여러분의 남은 돈마저 아주 잔인하고 완벽하게 빨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식시장에 큰 돈을 잃고 마음의 병을 얻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지옥을 빠져나오야 할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명령합니다. 첫째, 뭔가를 해서 복구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주식으로 큰 손실을 본 직후라면 여러분의 눈은 정상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환자 상태에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어코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하겠다 나서는 꼴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서 주식 앱을 삭제하십시오. 최소한 한 달, 길게는 석 달 동안은 시세판에서 완전히 눈을 떼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 철저하게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이룬 돈은 쿨하게 수업료라고 인정하고 떠나십시오. 내가 저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여러분은 평생 뇌동매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내게 준 그 뼈아픈 손실을 자본주의를 배우기 위한 값비싼 수업료를 받아들이고 감정의 쓰레기를 완전히 비워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 복구의 멘탈리티를 완전히 뜯어고치셔야 합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 급등주 한 번에 올라타서 손실을 만회했다고 해도 그 잘못된 도박꾼의 습관이 남아있는 한 결국 다음번 폭락장에서 여러분의 전 재산은 또다시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진짜 잃어버린 돈을 찾고 싶다면 단기간에 쇼부를 보려는 투기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 10년, 20년 뒤에 은퇴를 목표로 하는 긴 호흡의 투자로 여러분들의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합니다. 매일 호가차게 번쩍이는 개발 테마주를 쫓아낼 것이 아니라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 계좌나 연말정산을 돌려받는
IRP 같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밀어주는 튼튼한 절세 계좌부터 다시 세팅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장에 변동하지 않는 단단한 원칙을 세운 뒤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나의 편으로 만들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계좌로 돌아가게 됩니다. 투자는 머리라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일단 그 자리에 멈춰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10% 손실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불나방 같은 배팅을 저지르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하루쯤은 주식창을 완전히 닫고 스스로의 투자 멘탈을 완전히 냉정하고 차갑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은 한순간의 조급함 때문에 헐값에 내던지기에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 경제학교의 정선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교 정선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주식시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피눈물을 흘려보신 분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절대 잃고 싶지 않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할 인생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그토록 허무하게 돈을 잃을까요? 분명히 남들은 다 돈을 번다고 해서 큰맘 먹고 들어왔는데 내 계좌만 항상 시퍼런 파란불로 멍들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잔혹한 주식시장에서 절대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결국 거대한 불을 거머쥐는 단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직장에서 굽신거리며 피땀 흘려 모은 그 귀중한 돈은 결국 거대 자본과 외국인 기관들의 배를 불려주는 맛있는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뛰어든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전형적이고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은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인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주식이나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연일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AI 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 없다. 이 주식 안 사면 나만 벼락거지 된다. 직장 휴게실에서도 오랜만에 만난 동창 모임에서도 온통 주식으로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무용담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서서히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나만 이 거대한 부의 사다리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결국 그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은행에 꼬박꼬박 안전하게 모아두었던 여윳돈 5천만 원을 과감하게 깹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그 우량주를 앞뒤 재지 않고 시장에서 덜컥 매수해버립니다. 하지만 참으로 약속하게도 초보 투자자가 확신을 가지고 큰 돈을 밀어넣는 바로 그날이 그 주식의 가장 역사적인 단기 최고점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사자마자 며칠 뒤부터는 주가는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워낙 튼튼한 우량주니까 금방 다시 반등할 거야. 이건 건강한 조정일 뿐이야. 하지만 주가가 반토기 나고 마이너스 40%, 50%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찾아야겠다는 맹목적인 마음에 바닥이 어딘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물타기를 감행하며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매일 밤 미국 증시가 열릴 때마다 불안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주식 앱을 켭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본업에는 전혀 집중할 수가 없으며 아무런 죄 없는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짜증만 늘어갑니다. 결국 그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장 바닥인 최저점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량 매도 손절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내가 모든 희망을 버리고 주식을 팔고 나면 귀신같이 주식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하늘 높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90%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깡통을 차며 퇴출당하는 완벽하고도 잔인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차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하루 종일 온갖 경제 뉴스와 유튜브를 챙겨보고 남들보다 더 빠르고 은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기울일수록 호가창의 깜빡임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나약한 눈은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에 아주 쉽게 지배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수백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를 돌려가면서 0.01초의 단위로 거래를 쏟아내는 곳이 바로 이 냉혹한 주식시장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스마트폰 하나 달랑 들고 퇴근길에 짬내서 매매하는 직장인이 단기적인 매매 타임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을 넘어선 자살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영원히 돈을 잃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미가 이 거대한 자본의 포식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유일한 생존 방법은 바로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는 그 오만한 타이밍 게임을 당장 버리고 자본주의의 거대한 구조적 성장에 내 시간과 엉덩이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나요?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니터앞에서 매일 1%가 오르내리고 있는 개별 종목의 시세를 맞추려는 도박판에서 당장 일어서야 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1등 기업들은 시장의 패러다임을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과거에는 굴뚝산업, 조선 철강이 세상을 지배했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장악한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이 1등 기업의 변화를 매번 정확하게 예측해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갈아타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1등 기업들을 알아서 선별하고 묶어주는 우량한 ETF나 시장 지수 자체가 분산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비과세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ISA 계좌나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확실하게 되돌려받는 IRP 연금 저축 계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 튼튼한 절세 계좌라는 방패막이 안에서 내 은퇴 시기에 맞춰 전 세계의 주식과 안전한 채권을 황금 비율로 배분해주는 TDF 같은 자동화된 시스템 내에 내 돈을 적립하는 것으로 묶어둔다면 여러분들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개별 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 파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위기를 불러올 때마다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하락하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우량한 실물 자산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단순한 자본주의의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으로 진짜 큰 돈을 버는 시간은 호가창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조급하게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튼튼한 자산과 ETF를 사놓고 스마트폰에서 주식 앱을 미련 없이 지워버린 채 여러분의 보험을 위해서 치열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일상을 보낼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자산은 시간이라는 마법의 복리를 먹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투자는 똑똑한 머리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거운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단기적인 폭락이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건강한 조정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묵직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내는 자만이 마지막에 부자의 바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잦은 매매와 단기적인 투자 예측은 여러분의 계좌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이며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장기적인 자산 배분은 계좌를 불려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대청소하십시오. 내가 내일 당장 주식 앱을 삭제하고 1년 동안 단 한 번을 열어보지 않아도 두 다리 펴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종목들로 채워져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투기적인 개별 테마주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마음을 편하게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우량한 자산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수없이 반복되는 경제 위기와 끔찍한 폭락장에서도 우리 개미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은퇴와 경제적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땀 흘려 쟁취한 그 피 같은 돈은 근거 없는 찌라시나 한순간의 유행에 기대어 함부로 태워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에 견뎌내며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단단한 거목 같은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이자 경제적 자유를 돕는 경제학교 정선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교 정선영입니다. 요즘 40대, 50대 시청자분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큰 대박 수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배당주를 사서 노후에 월세처럼 꼬박꼬박 배당금이나 받고 싶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정말 훌륭하고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안정적인 배당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무서운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배당금 좀 조금 더 받아보려다가 원금까지 몽땅 날리게 되는 이른바 배당 함정에 대해서 낱낱이 헤쳐보겠습니다. 사고공국이 은퇴 준비를 한다면 오늘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고배당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기껏해야 3에서 4%인데 이 주식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매년 10%의 배당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립니다. 이런 기사나 추천 유튜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런 유튜브 보게 되면 솔깃합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1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온다는 말인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일반적이고 치명적인 실수 사례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은퇴자금 1억 원을 가진 50대 김 부장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에 달하는 A기업의 주식을 발견합니다. 이거다 싶어서 1억 원을 전부 A기업에 투자합니다. 1년 뒤에 김 부장님은 계획대로 1천만 원의 배당금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떼고 꽤 쏠쏠한 금액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증권 계좌를 열어본 김 부장님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억 원어치를 샀던 주식의 가치가 6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1천만 원은 벌었지만 주식의 원금에 4천만 원의 손해를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 부장님의 총 자산은 1억 원에서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나 증발해 버린 겁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다 원금을 날렸다. 바로 이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핵심은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에 숨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즉 주당 배당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잘 벌어서 배당금을 확 늘렸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서 주가가 반토막 났거나입니다. 안타깝게도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고배당주의 10중 8구는 후자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미래 성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주식을 내다 파니까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니 과거에 주던 배당금 액수만 대비해 봐도 배당 수익률이 8%, 10%로 높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4050 은퇴자들이 노리고 파놓은 고배당의 덫인 것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결국 다음에 배당금을 깎거나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당 컷이라고 부릅니다. 배당을 줄인다는 소식이 발표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고배당 하나만 믿고 들어왔던 투자자들마저 전부 도망을 가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지하실을 뚫고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원금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4059 투자자들은 안전하게 배당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 성향을 보셔야 합니다. 배당 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얼마를 배당으로 지급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100원을 벌었는데 배당금으로 120원을 준다면 회사가 빚을 내거나 과거에 모아둔 쌈짓돈을 헐어서 배당을 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의 배당은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30%에서 60% 사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안전합니다. 둘째, 현재의 고배당보다 과거의 배당 성당을 확인하십시오. 당장 10%를 주는 기업보다 처음에는 2%였지만 매년 실적이 좋아져서 1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주는 기업이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배당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배당을 늘려주고 덩달아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원금도 지키고 배당이 늘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고배당을 미끼로 삼는 쇠퇴 산업을 피하십시오. 사업에 한계가 부딪혀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는 기업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기업의 주가는 결국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 투자의 핵심은 배당이 아니라 그 기업의 본업이 얼마나 튼튼한가 여기에 먼저 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자금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피 같은 돈입니다. 절대 허투루서 잃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8%, 10%라는 화려한 숫자표에 속지 마십시오. 그 숫자 이면에 감춰진 기업의 진짜 건전성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의 원금을 지키고 평안한 노후를 완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안전한 곳에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배당 함정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학교의 정선영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주변에서 주식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들려드리고 싶은 핵심 한 가지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들을 통해서 투자하려는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미래의 노후의 안전한 자산을 갖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약에 투자하시겠다면 미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을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노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거,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